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18학번 심기민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19학번 본과 1학년 올라가는 김민주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본과 3학년 올라가는 17학번 옥세린입니다. 보통 친구들이 우리 집 강아지가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아직 학생 나부랭이라 빨리 병원 가서 진찰 받으라고 주로 하죠. 맞아요. 저도 질문을 듣는 경우가 수의대 입학하고 나서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강아지를 오래 기른 적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저보다도 잘 알지 않나. 그래서 만약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지체하지 마시고 그냥 동물병원에 가서 수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짱입니다. 큰 개 같은 경우에는 물릴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특별히 조심을 하는 편인데 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서워하는 친구들을 보기도 했어요.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있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케이스도 있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나 고양이를 다룰 기습이 있는 날은 약을 복용한다거나 그렇게 준비를 해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도 큰 개나 물리는 거는 무서워요. 위험을 감수하고 임상 수의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너무 적성에 안 맞는다, 동물이 너무 무섭다 그러면 다른 분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쭉 단톡방을 살펴봤을 때 거의 정확히 반반이었어요. 현역 반, 그 다음에 N수생 반. 30대 넘는 분들도 꽤 계세요. 뭐 다른 회사 다니다가 수의사의 꿈을 가지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뭐 편입생 분들도 계시니까 나이대는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 학번도 이제 한 40~50%가 재수 아니면 N수인데 재수도 많고 함수도 많고 그 이상도 많고 해서 20살 후반이 한 3명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학번을 본 결과 4대6에서 5대5 사이 정도 N수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거를 다 각오하고 학생들이 들어온 거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실습을 하거나 하면 뭐 아픈 동물들을 보면 마음 아픈 상황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정말 그만둬야 되나 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는 학생까지는 일단 제 주위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동물이 아픈 거를 보고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신 분들은 수의사를 아예 때려친다기보다는 동물을 직접 마주하는 일이 적은 쪽이 비임상 분야인데 임상에서 비임상 쪽으로 옮기시는 경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동물들이 동물병원 오면은 긴장하고 좀 사나워지니까 다른 측면들을 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게 환상이 될 수도 있는 깨지는 환상이 깨집니다.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과 때는 주로 본과에 가서 필요한 과목들을 준비하는 과목들을 배워요. 일반 생물, 일반 화학 같은 거 위주로 배우고 의학, 영어 같은 용어 과목도 있고 근데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조금 커리큘럼이 달라져서 예과 2학년 2학기 때부터 본과스러운 과목을 배우기 시작해요. 해부학이나 면역학 같은 과목들을 배우기 시작해서 아, 내가 이제 수의대에 왔구나 하는 거를 2학년 2학기 때쯤 느낄 수 있어요. 본과 올라가게 되면은 본과 1학년까지는 조금 기초 과목들, 가벼운 과목들을 배우고 본과 2학년 올라가서야 제대로 된 임상 과목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과 1, 2학년 때는 전염병학, 공중보거나 뭐 격리학 이런 거를 배우다가 본과 2학년 2학기 혹은 3학년부터는 내과, 영상, 임상병리학, 성과학 같은 필드에서 주로 쓰이는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동물에 대해 배우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틀은 개에 대해 배우고 이제 비교하면서 소, 돼지, 닭 그 정도까지는 조금 자세하게 배운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조류나 어류 같은 거는 과목이 하나가 딱 개설돼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배워요. 그 외의 동물들은 졸업 후에 원하는 분들만 뭐 유학을 간다던가 대학원을 간다던가 해가지고 더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학과병이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해부학을 배우고 해부학의 뽕에 살짝 취하면서 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갈매기살 먹을 때 아 이거는 다이프람 근육 부위다 이러면서 먹을 때도 있고 제가 신입생 때 선배들이랑 족발을 먹으러 갔는데 선배들이 통뼈를 보고 아 이건 무슨 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신입생 때 그거 되게 충격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선배 중 한 명. 근데 다들 그래요. 그때 다 누구나 거치는 시기는 너네라고 안 그랬을 것 같아. 해부학 뽕. 너무 학구열에 넘치는 것 같은데 평소에 계속 이러진 않고요. 잠깐 해부학 배울 때만. 네.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예과 2학년, 본과 4학년에서 총 6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예과 때는 교양만 들을 수 있어요. 교양 중에서 이제 지정교양이라고 해서 수의대만 들을 수 있는 교양도 있고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들을 수 있는 교양도 있고 이제 본과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의대 과목밖에 못 배워요. 시간표도 다 짜여서 나온다는 본과부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학교에서 짜주는 거라서.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에는 유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전체 학점 2.0을 넘지 못하거나 지정 교양이나 전공에서 F를 하나라도 받게 되면은 유급을 해서 등록금 1,000만 원을 날리고 1년을 더 다녀야 돼요, 학교를. 그런데 이 유급 라인 2.0을 기준으로 그것만 조금 넘기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공비. 네, 그래서 2.0을 딱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진짜 모든 학생이 그러진 않는다는 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되게 열심히 해요. 유급이 저희 학교만 2.0 혹은 F 받으면 유급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지 다른 수의대들은 각 학교마다 유급의 기준이 되게 달라요. 수의대 남학생들은 군대를 현역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어요. 공중방역수의사와 수의장교라고 하는데 공중방역수의사는 방역이나 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의장교는 군대에서 수사대 검사나 민간 진로 등을 하는 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물 가지고 실험 많이 하다 보니까 수세동물랑 실습할 때는 정말로 물고기를 데리고 와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살아있는 강호한테 손가락을 물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파요? 아프죠. 그리고 또 육식이라 뼈가 날카로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로컬 동물병원 원장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시는 실습이었어요. 문진하는 법, 청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각자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 데려와서 직접 막 청진기 막 소리도 들어보고 할 수 있는 실습이었는데 어떤 친구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 강아지로 원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면서 심음을 들어보시는데 근데 얘 좀 심장 소리가 안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근데 그 강아지가 조금 노견이었거든요. 병원에 데려가 본 게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무료 치료 비슷한 거라고. 수의학과를 졸업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고양이 진찰하는 소동물 임상 수의사가 되는 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 관련된 직업은 다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바이오 쪽 회사에서도 동물 실험을 만약에 하는 회사라면 수의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의사의 역할이 되고 그냥 일반 바이오 기업에서 수의사에 일단 수요가 꽤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회사 말고도 수의직 공무원 자리가 따로 있거든요.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수의직 공무원 TO가 따로 있어서 졸업하기 전에나 졸업하시고 행정고시 공부를 하면은 공무원을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시로 입학을 했고요. 수능 성적은 11211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상위 1.5%면은 입학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KU 학교 추천이라는 수시 전형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학교 추천 전형이 면접도 없었고 최저도 없었고 학교장 추천하고 저희 자소서만 내면은 끝나는 전형이었어요. 저의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자사고 출신이다 보니까 생각하시는 것만큼 높지가 않아서 다른 친구들의 내신을 들어왔는데 1점 초중반대가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등수로 따지면 다들 전교 5등 안에는 들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다른 대학 합격 여부와 비교해보자면 저는 고대하고 성대에도 동시에 합격했었습니다. 저는 민주랑 똑같은 전형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자소서도 없이 생기부랑 선생님 추천서 이거 2개만 들고 들어왔고요. 저도 내신은 그렇게 엄청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동기 중에서 같은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전교 1등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내신 챙기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생명과학과 화학 관련된 내용으로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의대 와서 배우는 과목들이 생명과학과 화학이 위주거든요. 그런 활동들 위주로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부가적인 활동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걸 예시로 들어보면 과제 연구 같은 거 하나 했었고 동물보호 동아리를 했고 1학년 때 동물행동학 스터디를 만들어서 스터디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동물에 관련된 거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드러내는 정도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기부를 작성하실 때 약간 컨셉이 있게 작성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자소서도 그렇고 생기부도 그렇고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동물 복지를 컨셉으로 해서 3년 내내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유기견 봉사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활동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수업 시간이나 대회 같은 데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과제를 할 때 동물에 관련된 걸로 조금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합격한 학생들의 활동을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만의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자신만의 길을 구축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들어오는 게 중요하니까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과목을 하시되 입학하고 나서 사원, 화투, 생원, 생투 내용을 조금 본인이 복습을 하고 오시는 게 어떤가. 저는 이제 화학을 공부를 거의 안 하고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생각보다 화학 내용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예 생화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따로 있고 저같이 화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되게 불리했었어요. 화학을 처음부터 다시 개념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수의대에 필요한 과목이라고 하면은 생명이랑 화학이 제일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요는 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은 가지는 게 수의학도로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조금 더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돌이켜보면은 다 괜찮은 기억으로 미화가 되는 것 같아요. 화이팅! 동물을 사랑한다기만 해서 수의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동물을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좋은 수의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이름은 꽃순이고 6개월 게린입니다. 알았어.